친구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 나이엔 수능을 위해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합니다. 그날도 동생은 어김없이 자율학습에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을 따라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에 다다를 때쯤 등 뒤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피곤해서 예민한 탓이라고 자신을 달래며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일이 생기면 겹친다고 마침 그날은 엘리베이터 점검날. 오후에 끝이 나기로 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일까지도 점검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몇 층인가를 오른 뒤 다음 층을 오르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분명 계단을 오르는 건 자신밖에 없는데 발걸음 소리가 엇박으로 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이상한 느낌에 걸음을 멈추고 계단 옆에 틈새로 아래를 봤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2층 정도 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없다면 꺼져 있을 텐데. 곧이어 어떤 사람의 눈빛이 좁은 틈새로 마주쳤고 그 순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자신과 점점 좁혀오는 걸음소리에 겁에 질려 급하게 계단을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동생 집은 복도 끝에 있어서 한참 뛰어가는데 그 순간 지나가는 문마다 철컥하고 잠기는 현관문 소리와 체인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그 층에 있는 여러 집에서 철컥하는 현관문을 재점검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날 동생은 집에 무사히 들어갔지만 자기를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보다 이웃들의 현관문을 다시 잠그는 소리가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무렵의 이야기다. 그 쇼핑몰은 당시 오픈하고 1년가량 지난 곳이라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흔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간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애써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다. 즉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 담당이 된 사람들이 계속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일도 차차 손에 익어가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다들 거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라던가 본사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겠어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돌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꺼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부 중 한 명이 에이 무슨 소리야 정말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간다는 건데? 라고 묻자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간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 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이 끝나 자기 파트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쳤다. 그 귀신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웃으며 할머니가 말을 건넸다.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네 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라며 쓴숨을 짓고 손을 흔들어 줬다고 한다.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봬요. 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갔다. 다음날 아침 A씨가 전날 귀가 도중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날부로 모두 일을 그만뒀다. 재작년 여름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 즈음 막 선박 면허를 땄던 터라 친척에게 배를 빌려 나가게 되었다. 아침 6시에 혼자 배를 띄워 나는 바다로 나아갔다. 출발할 때의 날씨는 말 그대로 쾌청 그 자체였다. 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근처 여관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던 터라 주변의 어장은 대충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여관에서 만났던 선장을 만났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는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있는 쪽남 바다로 몇 킬로미터 지점으로는 가지마 라고 말했다. 확실히 몇 년씩 이 지역에 찾아왔었지만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한 곳으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해하고 있었다. 잠시 혼자 낚시를 하고 있자니 날씨가 나빠지는 것인지 하늘이 어두워져 왔다. 물론 바다에서 그런 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어둡다기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GPS를 확인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아까 바로 그 선장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곳이었다. 분명 나는 그 장소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워두고 있었다. 떠내려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주변에 배를 찾아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무전기에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선실에서 우왕좌왕하며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동안 비는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은 보라색이었고 밖을 바라보니 쓰레기가 잔뜩 떠다니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머리통만 수면 위로 떠올라 긴 머리카락이 흔들흔들 떠다니고 있었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바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듯한 여자가 수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원이 들어오지 않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시동을 걸고 배의 속력을 최대로 올렸다. 겨우 그곳을 빠져나가니 곧 날씨는 다시 맑아졌다. GPS와 무전기도 정상으로 작동했다. 겨우 항구로 돌아온 나는 그날 만났던 선장에게 내가 봤던 것을 이야기했다. 아, 역시 너도 봤구나. 나는 물론이고 이 주변의 어부들은 다 한 번씩 겪은 일이야. 그의 말대로라면 그날은 하루 종일 화창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출항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그 여자는 내 꿈속에 나타난다. 내 발목을 붙잡고 바닷속으로 한없이 끌어들이려 하는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나 발목에 선명한 보랏빛 손자국이 남아있다.